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급락을 했죠. 연 3일째 하락을 하면서 3,0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종목 부분들이 대부분 쑥대밭이 됐죠. 그죠? 자, 글로벌 시장의 약세 흐름,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미국 시장이 FOMC 회의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추가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개인들의 증시 유입, 그 속에서, 그죠? 그 속에서 무차별적인 매수,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이 시장에 있어서 매수하는 데 있어서 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그 뭐에 매수의 포인트, 그러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를 강력하게 할 때와 또 그렇지 않고 아까워도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보게 되면 방송이나, 저도 뭐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연하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만, 뭐 매도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금방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좋아요 싫어에서도 싫어요가 나오죠. 그죠? 무조건 좋다 그래야 되는 건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서 무조건 존버, 그죠? 끝까지 들고 간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뭐 돈이 무진장 많고, 아니면 뭐 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죠? 또 우리 시장의 대표주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적금을 들듯이, 또 자산 부분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만큼, 그죠? 몇 년 향후를 바라보고 뭐 밀릴 때마다 정기적으로 일정 정도 매수를 해서 갖고 간다면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렇지 않고 단기 시세를 현혹이 되면서 그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완급 조절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죠? 지금 시장은 과잉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의해서 오버시팅 됐던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섰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 장세의 전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지난 1월 13일부터, 그죠? 1월 13일 2주 전부터 이 나름대로 이 과열과 유동성, 그리고 옵션 만기에 대한 주의, 그리고 글로벌 시장 불안정, 매수를 서두르지 말자, 좀 완급 조절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쇼퀴즈, 이 펀더멘탈과 무관한 쇼 스퀴즈, 이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이 과열의 징조 흐름, 심리적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오늘 이제 8시에 MTN 머니투데이 방송 부분에 나가서 이야기할 원고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그죠? 쇼스퀴즈라고 하는 부분은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유동성 폭발의 과열 현상이다라는 부분이고, 차익 실현의 빌미를 찾았던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투자자들에게 FOMC 회의와 실적 발표 경계감은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 아침에 유튜브로 올렸던 것처럼 인텔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도 연일 급락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 애플이나 또 페이스북, 또 테슬라, 뭐 실적이 양호한 부분, 그죠? 테슬라가 조금 기대에 못 미쳤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까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죠?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나 전분기 대비. 그런데 레벨 자체가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의 프리미엄을 또 기대치를 백신과 치료제 개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었던 부분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에게 아니면 아유 이 정도 잘 나왔어 그래 잘 나와서 여태까지 주가 올라왔던 거야 하면서 조정이 나타난 거죠. 사실 FOMC 회의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FOMC 회의는 제로 수준의 금리를 동결하고 채권 매입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와 긴축 우려를 불식시키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확인했고 연준의 경기 판단이 후퇴했음에도 추가적 통화 정책이 없었던 것에 대한 실망감 정도는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이제 갭, 이 부분이 축소되는 과정인데 미국 시장에서 1, 4분기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재확산 그리고 경제 봉쇄의 기간의 연장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그죠? 당연한 부분이고 미국 S&P 500 분기별 주당 순이익 실적치와 예상치를 보게 되면 4분기 그리고 1분기 2021년 1분기 이 막대 그래프가 좀 줄어든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2분기부터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1분기까지 안 좋다는 건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흐름들까지 그죠? 별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1월 14일 날 이게 이제 아래가 방송 자료입니다. 그죠?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1일 1월 14일이죠. 그죠? 1월 14일 원고예요. 그죠? 1월 14일 원고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 마디가 나왔다. 그죠? 이 마디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예측 매도 1월 11일이 3266포인트 마디가 나온 부분. 이 네모난 마디가 그죠? 3월 19일서부터 저점에서 1439포인트에서 2458포인트까지 약 5개월 동안 1019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192포인트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상승은 11월 2일에 시작을 해서 1월 11일까지 그죠? 2267포인트에서 3266포인트까지 약 2.5개월 동안 여기 1차 상승의 폭은 5개월 동안 상승을 했는데 2차 상승 부분은 2.5개월 동안의 1차 상승 폭만큼 999포인트를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쉬어야죠. 그죠? 쉬면 뭐예요? 적어도 이 192포인트 이상의 조정이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또 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우리나라 금감원 3,300포인트 되면 과열이라는 이례적 증시 보고서를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리고 공매도 재개가 3월 16일인데 그 논란 그죠? 주가가 더 상승하게 되면 연장 명분이 사라진다. 그죠? 그리고 또 이 공매도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매도를 재개 안 했을 경우에는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기 어렵고 그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저는 공매도 찬성주의자는 아닙니다. 그죠? 엄격하게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필요로 한데 여하튼 우리가 좋든 간에 외국인 입장에서 이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시장은 선진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죠?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 종합 주가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성 시가총액 비중이 36%, 35% 정도 되니까 그 35% 중에 비중을 줄이면 힘들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외에 이제 이 당시에 이게 이제 예측인 겁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그 당시에 12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경기선인 120일 이동평균선과 코스피 지수 간의 이격도가 1980년 이후 최고치 수준, 그리고 중국 물가지표가 예상치가 상회했고 또 바이든 취임 이후 수조 달러 경기 부양 기대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가 제한적이고 원화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제가 조정 흐름 부분, 이제 예측 매도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었죠. 그죠? 자, 이때 환율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죠? 환율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그죠? 달러 약세. 이 바이든이 취임 시기 1월 20일이었잖아요. 그죠? 그 취임 이후 그 전후에서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환율이 안 떨어진다. 우리 원화가 그죠? 그런 상황인 건 뭐예요? 미국에서 돈을 계속 풀겠다라고 부양책 아직 통과 안 한 부분이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달러 약세가 더 진행되고 그러면 원화 강세 흐름이 전향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방어를 하고 있었다는 건 환율이 올라올 수 있다. 그죠? 환율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럼 환율이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매도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나온 상황이고 왜 똑같은 차트가 또 올라갔지? 그죠? 시장은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자연스러운 조정도 단기적으로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연스러운 조정도 단기적으로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의 모습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잘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의 차트 모양은 지금 3069니까 이전에 형성했었던 저점 이 부분은 아직 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 지수의 조정폭은 위의 고점 대비 그죠? 고점에서 지금 7% 정도 떨어진 거죠. 그죠? 종가가 6.8인데 7이니까 6% 정도 떨어진 거네요. 그죠? 6%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종목들은 어떠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장에 제가 며칠 전에도 올려드렸지만 이 시장에 3266포인트를 만들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보세요. 주도 섹터, 삼성전자, 반도체 이 부분을 가지고 상승을 했죠. 그죠? 1월 11일 날. 그죠? 1월 11일 날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이 나왔는데 3266포인트를 돌파하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20일 이평선도 깨버렸네. 그죠? 그 다음 2차전지 대장 LG화학. 그죠? 오늘 그래도 반등을 했는데 그죠? 105만 원에서 92만 원 내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현대차. 그죠? 이 고점 1월 11일 날 형성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어야 뭐예요? 이 고점을 돌파하잖아요. 그죠? 주도 섹터가 쉬는 흐름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1차적인 지지 라인 흐름으로 봤을 때 추세 라인 부분에 요 위치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뭐예요? 3,050포인트 그 정도. 그죠? 3,000포인트 내외의 그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요 2,900포인트 내외. 그죠? 이 부분까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주가가 바로 이렇게 하락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그재그로 가는데 3,000을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올 때가 가장 좋죠. 그죠? 오늘은 아침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원님들한테. 방송으로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침에 하락 출발을 한 이후 나름 반등 시도를 하겠지만 내일이 금요일이다. 그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저 타우저스 나스닥 모습을 보게 되면 뭐요 이제 이전 고점 라인 부분인 요 라인은 지켜질 거고, 그죠? 여기까지 내려가면 뭐 악이죠, 그죠? 근데 여하튼 요 위치 라인 부분에서 조정을 마무리한다 치더라도 조금 더 3만 부분을, 다우지수 3만을 살짝 하회하거나 하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그죠? 나스닥도 기본적으로 추세 흐름 부분을 가기 때문에, 그죠? 이 추세 흐름 부분으로 간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형성된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죠? 13,000 라인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13,000 간다 안 간다 그건 장담 못하지만, 여하튼 개파락하고 아랫골이 달고 반등하는 그런 형태가 전개돼서 차라리 장 초반에 개파락을 하고 그래서 아랫골이를 좀 다는 모습이 연출되는 흐름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뭡니까? 시장은 이제 개인들만 오늘도 1조 9천억, 그죠? 외국인들이 오늘은 더 많이 매도를 했죠, 그죠? 1조 5천억을. 오히려 기관들은 다른 날보다 좀 적게 매도를 한 폭이고, 그죠? 코스피에서 지금 계속해서 줄기차게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월 달만 해도 개인들이 12월 연말부터 지금 20일, 최근 20일로 보게 되면 21조를 매수를 했어요. 그죠?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죠? 사실 저를 비롯한 유튜브 부분에서 종목을 다 매수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비중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위험구역, 예측 매도를 해야 될 구역,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루 정도 더 내려오게 되면 신용잔고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신용잔고나 미수 이런 부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해서 그냥 또 계속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런 흐름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수금도 지금 엄청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신용잔고도 고객의 탁금도 늘어났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전 저점 미국 시장이 1% 내외 하락한다면 오늘 저점 라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요 추세 라인을 살짝 닿는 형태의 움직임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건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반등. 내일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더 해서 개파락한다면 하락 출발한 이후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그것이 상승 추세로 확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일정도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그 공매도와 관련된 이 일정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또 그런 가운데 단박에, 그죠?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다음 주는 뭡니까? 그 다음 주에 2월 11일부터는 설날이잖아요, 그죠? 다음 주 하두는 뭐겠습니까? 추석 연휴, 추석이란다, 설 연휴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고 가야 될까요? 매수하고 가야 될까요? 이 이야기가 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죠?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오늘 모습만으로 본다면, 그죠? 그나마 선방한 거예요, 우리 시장이. 그죠? 왜냐하면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음봉 하락해서만 나름 유치를 잡아준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 하락을 하는 흐름 부분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완급 조절을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3,000포인트와 관련된,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3,000포인트와 관련된 시대, 그래서 3,000포인트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이 허수로 올라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포인트의 지지 확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수급 쏠림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3차를 살짝 이탈하는 부분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름 현금이 없으면 그 현금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만들 필요도 있고 그죠? 주가가 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갈 에너지가 없다면 그죠? 비중을 좀 줄이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후에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섹터 부분에 있어서 조선철강 건설 등 급락하는 경기 민감주 담아볼까?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 주도 섹터의 종목들을 보셨지만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그나마 20일 이평선 근처에 있죠. LG화학도 그렇고 그죠? 20일 이평선 살짝 깨긴 했어도 그죠? 21일 평선을 살짝 깼잖아요. 주도 섹터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주도 섹터가 21일 평선을 깼는데 비주도 섹터 경기 민감주는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벌써 60일 이미 깼죠. 그죠? 시장 지수는 6%밖에 안 떨어졌는데 고점 대비 이만큼 밀렸죠. 그죠? 조선주, 그 다음에 포스코, 철강주, 그죠? 이미 60일 이평선 이탈을 했죠. 그죠? 그나마 뭐예요? 건설주가 이제 현대건설 그리고 뭐예요? GS건설, 대우건설 이쪽이 그나마 버텼던 건 뭐예요? 대통령 그 신년 기자회견과 그리고 뭐예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의 뭐 건설 주택 공급 확대 특단 조치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 현대건설은 어닝 쇼크 나왔고 GS건설은 예상치 부합하는 정도였고 그죠? 이런 부분들 그 철강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내일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위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1분기 성장률 컨센서스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 민감주가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적 성장 섹터 부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뭐 OLED 패널, 풀가동, MLCC, 뭐 원통형 배터리, 합성 수지 이런 쪽 부분이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 부분들 속에서 뭐예요? 나름 이격이 좀 좁혀져 있는 종목 이런 부분들을 공략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오늘 이제 MTN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상첫 매출 1조 돌파를 했고 CMO 특수 확인을 했다 4분기에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 개발을 계약한 뭐 국가항암 신약개발 사업단과 유틸렉스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면역항암제 보호물질에 대한 임상 1, 2상 시험계획 승인을 통보받았다. 이런 내용 부분들 뭐 시장 전반 부분이 약세이긴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부분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도 섹터의 부분이 하나였죠. 그죠? 그리고 NC소프트나 이런 게임 관련주들도 그런 부분이었다가 자, 잘 보시면 조정 라인 NC소프트도 이전 고점 간 이후에 조정 쭉 보이고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게임주 쪽에 그죠? 그런 가운데 삼성바이오 이제 그 실적 점검 종목마다 실적 점검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받은 상태고 조정도 충분히 일어난 상태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월봉 흐름에 이렇게 이격 조절을 하고 있고 차근차근히 3공장 그리고 4공장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가동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양호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글로벌 시장의 급락,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존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글로벌 시장의 급락,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존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면 무엇을 내줘야 되듯이 그런 안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